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에 관한 책 형상화 수학 시리즈의 저자 손중모입니다. 우리는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올바른 공부의 방향과 실천 기준으로서 퍼스트 사고 기반의 표준 문제 해결 과정과 표준 이론 학습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표준 학습 방법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갈 것인지 그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단순히 자습이 아닙니다. 용어의 의미를 통해 간략히 그 차이를 살펴봅시다. 자습이란 말에는 주도란 낱말이 빠졌는데, 주도를 한다는 것은 리더가 방향과 방법을 알고 팀원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이란 공부의 방향과 학습 방법을 알고 스스로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앞선 두 강의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선결사항인 공부의 방향과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기반한 실천적인 학습 과정, 즉 스스로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남은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갈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 및 유의사항들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앞선 두 강의를 통해 살펴본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선결사항인 공부의 방향과 학습 방법에 대한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잠시 살펴봅시다. 이번 슬라이드는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수학 공부의 전체적인 체계 및 각각의 학습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이론 학습은 내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고, 외적으로는 관련 이론 지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문제풀이 학습은 내적으로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 및 판단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것이고, 외적으로는 주어진 상황에 따른 문제의 풀이 방법을 알고 이해가 부족한 이론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강의 동영상 파트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각각의 학습이 사고 능력 향상이라는 공부의 목적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사고의 기준으로서 퍼스트 사고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첫 번째 강의 동영상 파트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수학 이론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방법으로서 표준 이론 학습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두 번째 강의 동영상 파트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수학 문제풀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방법으로서 표준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은 상황이 주어지면 그것을 파악하여 논리적인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퍼스트 사고 과정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첫 번째 강의 동영상 파트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간략히 목차를 훑어보면, 먼저 전체적인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강론에 해당하는 이론 학습 과정 및 문제풀이 학습 과정을 각각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학습에 뒤따르는 문제 클리닉 학습 과정을 살펴볼 것인데, 이때 소개되지 않은 학습 방법인 표준 클리닉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알고서 지켜야 할 것과 단계별 접근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자기주도 학습 과정을 살펴봅시다. 참고로 각 파트의 제목에 있는 까만색 글씨 학생으로 표시된 곳은 학생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녹색 글씨 수업으로 표시된 곳은 선생님이 이끌어가는 수업 과정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모두 쓰여져 있는 곳은 두 방식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략히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론 과정에 들어서면 먼저 첫 번째는 이론 이해 능력 훈련 및 점검을 하는 자기주도 학습 과정으로서 학생이 표준 이론 학습 과정에 의거하여 이론의 내용을 읽어보고 스스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이해의 흐름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할 거리로 체크해 놓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주도하는 이론학습 수업 과정입니다. 학생이 체크해 놓은 부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론이 어떻게 배경이론들과 연계하여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표준 이론 학습 과정을 기준으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제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이론의 적용 및 사후과정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숙제, 즉 다음 수업 때까지 해야 할 일일 문제풀이 훈련 과제를 내줍니다. 세 번째는 학생이 숙제를 하는 과정으로서 일일 집중 훈련을 통해 이론 적용 및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을 체득화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자세는 표준 문제 해결 과정에 의거하여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시 선생님이 주도하는 수업 과정으로서 학생들이 훈련한 내용에 대해 점검을 받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클리닉 과정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학생이 충분히 숙고를 하도록 하여 자신이 어떤 부분을 잘못해서 문제를 틀리게 되었는지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클리닉 수업 준비를 위해서 학생들이 먼저 별 2개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줘야 하는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 문제의 세부 클리닉은 표준 클리닉을 기준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클리닉 받은 사항에 대해 학생은 스스로 그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을 분명히 자각하여 관련 이론에 대한 보완 및 자신의 사고 과정에 변화를 주는 과정입니다. 이 5과정이 순환하며 전체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전체 학습 과정 중 이론 학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론 학습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전체 이론 학습 과정은 크게 4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일종의 예습에 해당하는 자기도 이론 학습 과정을 시작으로 질문과 클리닉을 위한 수업 과정, 그리고 일종의 복습에 해당하는 매듭 과정, 마지막으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체득화 과정이 그 대상입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 이론 학습 과정은 현재의 사고 능력에 기반한 대상 이론의 이해 수준 점검으로서 학생은 표준 이론 학습 과정에 의거하여 각 단원별로 이론의 내용을 스스로 읽고 포스텝 사고에 기반하여 이해를 시도한 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합니다. 이론의 이해 과정은 정해진 상황과 배경 이론을 조건으로 하여 문제를 풀어오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초기 이론 지도가 생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력 수준에 따라 그 내용의 깊이와 정확도는 다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업 과정은 질문과 클리닉을 위한 것입니다. 학생은 체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선생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이 질문한 부분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론이 어떻게 배경 이론들과 연계하여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표준 이론 학습 과정을 기준으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때 학생이 어떤 부분을 놓쳐서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었는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론 학습 시 무엇을 더 고려해야 하는지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예제 문제풀이를 통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이론의 적용 및 사고과정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숙제, 즉 다음 수업 때까지 해야 할 일일 문제풀이 훈련 과제를 내줍니다. 정리하면 이 과정은 이론에 대한 자기도 학습 능력을 향상을 위해서 현재 이론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 과정에 있어 의심 가는 부분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Y 중심의 점검 및 클리닉을 받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매듭 과정은 학습 내용의 정리 및 초기 이론 지도 형성을 위한 것입니다. 클리닉 받은 부분에 대해 학생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스스로 설명해 봅니다. 이 과정은 수업 당일 복습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주 이론과 연관된 내용들에 대한 기억이 제일 잘 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몇 가지부터 점점 잊혀질 것이니까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초기 이론 지도의 보완을 통해 이론 지도 베이스라인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각자의 이론 지도의 베이스라인은 사고력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풀이 과정은 논리적인 사고 과정의 훈련이면서도 동시에 초기 이론 지도를 보완해 나가는 역할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문제풀이를 할 경우 목표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주어진 조건들에 연관된 각 이론의 격가지들을 탐색하게 되는데 이때 가능한 상호 연결을 시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초기 이론 지도는 새로운 연결 및 막힌 길들의 정리 정돈 등을 하면서 점차 완성도를 높여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 권리는 이후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이론 내용의 반복적인 적용 훈련, 그리고 문제풀이 클리닝을 통한 이론 지도의 보완 및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암기한 풀이 패턴의 적용이 아닌 논리적인 사고 과정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틀린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어서 틀린 원인에 따라 나타난 자신의 이해가 부족한 이론들을 인식하고 해당 이론을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이론 지도에 있어 잘못된 부분 수정 및 새롭게 발견된 부분을 추가합니다. 최고의 자유형 수용 방법을 배우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수용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해당 이론의 내용 측면인 영법은 배웠지만 그것도 주가 되는 동작들에 관한 것일 뿐 모든 경우에 대한 세부 동작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행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해당 동작을 수행할 힘도 없고 감각도 없습니다. 즉, 요구되어지는 수준의 수행을 잘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실적인 몸의 변화가 뒤따라야만 합니다. 즉, 꾸준한 훈련을 통해 필요한 관련 근육들이 생겼을 때 비로소 해당 영법을 소화해낼 수 있는 힘과 감각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론 수업에서의 선생님의 역할을 살펴보면 일관성 있는 훈련과 공부 방법의 습득을 위하여 표준이론 학습 과정을 기준으로 이론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 설명이 안 되어 질문한 부분에 대해 왜 그러한 어려움이 야기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주어진 조건들과 연관된 배경이론을 찾지 못한다. 또는 용어의 정의 자체에 함축되어 있는 조건들을 이용하지 않는다. 또는 논리적으로 유추하려 하지 않고 그냥 풀이 방법을 열어둔다 등이 될 것입니다. 이때 아이들은 외운 것도 안다고 생각하므로 비록 질문이 없더라도 주요 부분들은 직접 설명을 시켜보아야 합니다. 또한 파악된 원인에 대해 아이들 스스로 인지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변화의 방법을 가이드하여 아이들이 훈련을 통해 변화를 체득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기도 이론 학습 과정에 있어 몇 가지 키포인트들을 정리해 봅시다. 이론을 가장 오래 기억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최대한 엿가락. 이는 이론 지도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표준 이론학 과정을 체독화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잘 잊혀지지 않게 임팩트를 만들어라. 이는 어려운 문제나 이론에 대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생각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란 뜻입니다. 즉 고생을 아끼지 말아라. 고생한 만큼 기억이 오래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당일 배운 이론은 꼭 당일 복습을 수행하라.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연결을 위한 격가지들은 빨리 잊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일 자신의 이론지에 대한 베이스라인 형성을 위해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읽기 전에 반복하라. 그냥 외운 것보다 낫지만 아직 체득되지 않은 이론 지도 또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집니다. 그러나 읽기 전에 반복한다면 복습 시간도 짧아지고 기억의 시간은 배로 늘어납니다. 한두 번의 반복만 신경 써서 수행하고 나면 나머지 반복은 시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험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번에는 전체 학습과정 중 문제풀이 학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발췌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문제풀이 학습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전체 이론학습과 마찬가지로 전체 문제풀이 학습 과정 또한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지는데 숙제를 받아 매일 일정 시간 사고 훈련을 수행하는 자기주도 문제풀이 학습 과정을 시작으로 틀린 문제에 대한 질문과 클리닉을 위한 수업 과정, 그리고 클리닉 받은 내용에 대한 복습에 해당되는 매듭 과정, 마지막으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체득화 과정이 그 대상입니다. 첫 번째, 자기주도 문제풀이 학습 과정을 살펴봅시다. 이번에 배운 이론을 주 배경으로 하여 만들어진 문제들을 먼저 스스로 풀어봄으로써 논리적 사고 과정을 훈련하고 동시에 난이도에 따라 변화되는 자신의 현재 사고 과정 중 부족한 부분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풀이 대상과 범위는 대개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 형식으로 나가며 아이들 단계별로
이를 집중적인 사고 훈련 시간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문제를 풀 때 아이들은 논리적 사고 과정의 일관성 있는 훈련과 점검을 위하여 표준 문제 해결 과정에 의거하여 주어진 문제들을 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를 모두 푼 후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 별 하나를 표시합니다. 이때 절대 해설의 내용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지 해설을 보면 그 순간부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해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별 하나 문제는 문제풀이를 위한 자신의 구체적인 사고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습장에다 다시 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채점을 하고 맞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표시 옆에 첫 번째 시도에서 틀리게 되었던 이유를 적고 별표시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문제의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나 다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별 하나를 더 표시합니다. 이렇게 별 2개가 된 문제들은 충분히 스스로 생각해 본 것이므로 클리닉을 위한 준비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클리닉을 위한 수업 과정을 살펴봅시다. 별 2개로 표시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풀이 과정 또는 시도의 과정을 담은 연습장을 준비하여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클리닉을 받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훈련의 일관성을 위하여 표준 클리닉 과정 및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을 기준으로 학생들의 풀이 과정을 점검한 후 잘못되게 수행된 부분을 찾고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원인에 따라 필요한 설명을 진행해야 합니다. 클리닉은 항상 where, 어디서 틀렸는지에서 시작하여 why, 왜 틀렸는지로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change,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지로 끝맺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악된 원인을 학생이 인식하도록 하여 틀린 이유를 적은 후에 별표시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문제의 마무리를 짓도록 해야 합니다. 즉, 문제에 모두 맞췄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단 말은 틀린 이유가 모두 파악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매듭 과정은 수업 내용의 정리에 해당됩니다. 클리닉 받은 문제들에 대해 틀린 이유 및 바꿔야 할 변화의 사항을 상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풀어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절대로 문제풀이 과정 자체를 기억해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의 내용이 반영된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 즉 사고의 과정에 의거하여 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수업 당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왜 틀렸었는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은 잘 기억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변화의 내용들은 점점 잊혀져 그냥 풀이 과정만을 익히려 들 것이고, 그러면 같은 원인으로 해서 다시 비슷한 문제를 틀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자신의 논리적인 사고 기준이라 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과정을 향상시키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가 부족한 이론들을 다시 공부하여 자신의 이론 지도를 보완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변화 관리는 이후 접하는 문제들에 대해 향상된 문제 해결 과정을 지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변화의 내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실제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아는 것을 넘어 그에 따른 실질적인 몸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즉, 꾸준한 훈련을 통해 필요한 관련 근육들이 생겼을 때 비로소 해당 영법을 소화해낼 수 있는 힘과 감각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문제풀이 수업에서의 선생님의 역할.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을 기준으로 아이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웨어에서 Y로, Y에서 체인지로. 어디서, 그리고 왜 그러한 잘못이 야기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아이들이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단순 공식 암기로 인해 이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어진 내용의 형상화를 잘 못한다. 또는 빨리 답을 구하려는 마음이 앞서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고 눈에 띄는 몇 개의 조건에 매달린다. 또는 어려운 문제인 경우 용어의 정의 자체에 함축되어 있는 조건 등 문맥상에 숨어져 있는 조건들을 잘 이용하지 못한다.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들지 않아 단순히 풀이 방법을 열의한다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린 문제들에 대해 제때의 클리닝을 수행한 후 틀린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틀린 문제에 대한 마무리는 구체적인 이유, 나아가 변화의 내용을 가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릴 경우의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봅시다. 만약 목표를 찾아가는 루트를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면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한 후 필요한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체화된 모든 조건을 다 이용하였는가, 그리고 연관하여 모든 조건을 다 구체화했는가, 혹시 선언문 등 빠뜨린 것은 없는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다음으로 짚어봐야 할 것은 목표 구체화를 통해 세부 목표를 찾아내고 거기에 맞추어 고민의 범위를 줄였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면 이것은 아마도 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럴 때는 형성화 작업을 통해 소모있는 조건들을 모두 찾아내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는 방향을 바꾸어 혹시 마음이 조급하여 논리적인 사고 과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과거의 특정한 경험 패턴에 맞추어 상황을 무리하게 꽤 맞추는 시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때는 마음을 바로잡고 첫 번째 스텝부터 다시 해나가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모두 점검하였는데도 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추가 사이클링을 하거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 어려운 문제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꾸준한 훈련을 통해 사고의 근육을 쌓으면 정확도와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은 아직 소개되지 않은 표준 학습 방법인 표준 클리닉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